자, 우리 문제 푼 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죠? 이 부분부터는 좀 중요하죠. 여러분도. 그죠? 볼게요. 1번입니다. The food smell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문제 풀 때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문법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파악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러려면 이 문제가 무엇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파악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뭐 해석도 있겠지만 소위 말해서 키워드 될 만한 어떻게 한다? 단어들이 있는 거야. 키워드에 해당하는 어떻게 한다? 단어. 있습니까? 그럼 그 단어가 지금 여기서는 스멜인 거예요. 스멜인 거예요. 스멜 딱 보자마자 뭐 생각하셔야 돼요? 뒤에 무조건 형용사만 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deliciously가 아니라 delicious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별표 3개 할게요. 자, 2번에 뭐냐면 as we understand it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봐요. 여기서 appear 났습니다. 주어 나오고 appeared. 그죠? 지금 appears네요. appears 쓰고 to be잖아요. 자, 여기서 얘는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 가능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보호 자리예요. 그럼 그 다음 자리가 자, 그런데 보호가 맞나요? 자, 보세요. unreasonable. 그죠? 자, reasonable 이렇게 나오죠. 이거냐 아니면 unreasonable 리냐라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죠? 두 개 중에 하나. 근데 뒤에 보면 누가 있어요? anxious라는 형용사가 분명 있네요. 됐습니까? 그럼 보호 자리에서는 형용사 몇 개만 쓴다? 하나만 쓰면 되죠. 그러니까 누구는 정답이 안 된다? 얘는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앞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부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부사로 바꿔주면 된다. 기억할게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쉬운 편은 아닌데 3번에 he often became 나왔죠. 여러분 become 나오면 자 보세요. become 나오면 이거는 뭐 주어 다음 become은 여러분 become은요 명사 형용사 둘 다 보호로 올 수 있어요. 알겠죠? 명사 형용사 둘 다 보호로 올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 나온 단어 중에 이 단어에서 quarrel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단어가 어떻게 한다? quarrel이라는 단어잖아. 그죠? Q-U-A 그죠? quarrel 이란 단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quarrelsome이 있어요. quarrelsome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중에 뭘 고를 거냐?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자리는 보호 자리예요. 이 quarrel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명사로 쓰이면 싸움이에요. 자, 다시 명사로 쓰이면 뭐라고? 싸움이라고. 그죠? 근데 동사로 쓰이면 싸우다예요. 자, 그럼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이 자리가 동사를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싸움이라는 명사가 되면 지금 보호가 명사가 오면 이 주어랑 서로 같다 안 같다 같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그는 뭐 된다? 그는 싸웁니다.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되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한다? 그는 싸우기를 좋아한다라는 형용사가 오는 거죠. 괜찮니? 그래서 다시 quarrel이라면 명사로 싸움이고 동사로 싸우다예요. 일단 동사가 안 되겠죠. 이 자리는 보호 자리니까. 그럼 명사가 되냐? 그러면 그는 became 싸움이다. 그는 싸움이다. 말도 안 돼. 없죠? 그는 싸우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래서 동요가 were like 정도 기억할게요. were like 정도.
자, 그 다음에 4번에 if matter 났습니다. 그죠? looks냐, look like냐인데, 이건 조금 논란이 있긴 한데, 여기는 solid 있잖아요. 얘를 뭘로 봐야 되냐면 형용사로 봐야 됩니다. solid가 형용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look like가 아니라 look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영국의 한 거리에서의 그 거리에서의 광경이, 자, looked냐, look like냐, somewhat은 부사니까 빼버리고, 그죠? somewhat은 어떻게 하나? 다소라는 뜻인데, 빼버리면 뒤에 different가 나오죠. different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look입니다. look. 6번에 you have the right. 당신은 권리가 있습니다. to remain이죠. 이거 여러분,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you have the right 하죠.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의미 전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괜찮죠? You have the right. 당신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remain이라는 동사예요. remain이라는 내가 동사를 어떻게 한다? 연결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동사로 문장을 연결해주고 싶다. 뭐 쓰면 돼요? to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remain이죠. remain은 또 이 형식입니다. 그럼 뒤에 누가 나와야 돼요?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 silent가 되겠습니다. 7번은요. I like this music, his music is because it's 사운드 동그랗죠. 사운드가 키워드잖아요. 그죠? 사운드 뒤에 무조건 못 써야 돼. 형용사, sweet. 그 다음에 뒤에 있는 soothing 하면, soothing, 달래다, 이런 완화시키다, 덜어주는데. 자, 요 단어가 있고, 완화시키다, 덜어주다. 완화시키고, 자, 완화시키고 덜어주다. 뜻입니다. 그죠? 기억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we began to smile and feel comfortable. 어떻게 써야 돼요? feel이니까 comfortably가 아니라 comfortable. 이 되겠죠. 그 다음에, they were doing their best to look이니까 어떻게 하나? 당연히 strong이 됩니다. 괜찮아요? 뒤에 and 다음에 manly는 뭐야? 이건 남성스러운 용감한이란 형용사입니다.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10번에 보면 sound to be sound like a good D잖아요. a good idea 났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sound잖아요. 그죠? sound D 형용사인데, 그죠? 형용사인데, sound like 되면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이때 명사 쓰면 되죠. 지금 누구예요? sound like, 그죠? 왜? good idea니까. 그 다음에 11번, this medicine. 이 약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굿이 well이죠, well. 자, 그 다음에 12번, 공기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한다? 차가워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grow 뒤에 어떻게 한다? 형용사예요. 알겠습니까? 이때 grow는 뭐다? 차가운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즉, 움직임만 있습니다. 뜻은 없어요. 자, 13번, 아까 뭐랬어요? 애제자하고 비교급 된 사이에 형용사 부사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앞에 있는 동사가 이 형식인지 이 형식이지 아닌지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형식 동사면 뭐다? clears. 이 형식 동사가 아니면 clear가 있습니다. This is clearly clears 같습니다. clear. 그 다음에 she speaks 같습니다. clearly가 되겠죠. 어, 그 다음에 speak는 이 형식이다. 이 형식이 아니다. speak는 이 형식이 아니죠. 맞습니까? 이 형식이 아닌 거니까 지금 어떻게 된다? 그러면 clearly. think도 이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씁니다? more 어떻게 씁니다? clearly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more clearly.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형식 타동사 형태로 갈 텐데, 자, 볼게요. 네. 삼형식 타동사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볼게요. 삼형식 타동사.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 할게요. 자, 선생님 보세요. 삼형식 타동사부터는 뭘 만들 수 있죠? 수동태를 만들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요? I, in, 자, 보세요. 내가죠. interested. 그죠? 그 다음에 the music이요. 괜찮죠? 내가 뭐 한 거야?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뮤직에. 맞습니까? 그럼 이때 동사의 방향성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쪽을 향하고 있죠? 맞습니까? 누구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지금은 주어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적어,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쓰면 돼요? 자, 보세요. 음악이, 자, 이게 왜 안 되나 볼게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말하면 돼요? 얘 입장에서 말하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건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건 해보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약간 미친 표현이 나오는 거 아세요? 약간 미친 표현이죠. 맞잖아요. 지금 바꿔놨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음악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에게. 어때요? 이런 표현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아셔야 돼요. 맞습니까? 음악이 나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틀린 표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음악이 스스로 나에게 관심을 준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럼 여기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인들 사고방식에서 지금 삼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동태 부분이 건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사고방식하고 영미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 보세요. 나는 스스로 놀라지 않는다. 그죠? 그죠? 나는 놀라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근데 마지막은 나는 놀랐다. 자, 지금 요게 우리식 사고방식이에요. 그죠? 요게 이제 한국식 사고방식이에요. 요거는 위에 건 어떻게 한다? 영미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는 최종적으로 뭘로 표현해버려요? 나는 놀랐다. 능동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자, 차이를 좀 알려줄게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이거죠. 나는 스스로 놀란다, 놀라지 않는다? 놀라지 않는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영미인들은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분석적으로 표현해요. 어떻게 분석적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나 놀라게 되었다. 1번. 두 번째,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이게 결과면 이게 원인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굉장히 쪼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약간 개인주의에 가까운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말하는 개인주의가 나만 생각하는 편협한 개인주의 말고요. 나, 가족,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개인주의. 알겠습니까? 그 여기서 외국인들 그냥 사고방식이 뭐냐면 뭔가를 되게 철두철미하게 쪼갤 건 쪼개고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안 쪼개는 부분이 있어요. 남자 형제, 여자 형제. 이런 건 잘 안 쪼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걸 쪼갠다, 안 쪼갠다? 우리는 이걸 또 안 쪼개요. 왜 안 쪼개냐면, 이게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한, 어느적 특징을 가지는 어떻게 한다?
민족에서 보통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라는 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예인이 바깥에 나가서 저희 나라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내 친구들 막 씨발 들고 일어나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는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능동, 수동의 구분이 굉장히 약해요. 나 놀랐어. 이건 뭐예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뭐 때문에 놀랐는데 또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대방에게 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영어는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랬겠구나.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 놀라게 됐는데 내가 로또 1등 당첨이 돼서 놀라겠다는 거. 이야, 좋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럼 선생님은 어디서 착안을 했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선생님은 여기서 착안한 거야. 이게 수동이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선생님 결론, 최종 결론. 그래서 명사가 스스로 하다, 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명사가 스스로 하면 능동인 거예요. 명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뭐로 본 거다? 선생님이 PP로 수동으로 본 거라고. 이해되죠? 맞습니까? 이게 능동 수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저는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 이걸 깨닫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거죠. 이거 좀 정리 좀 할게요. 그죠?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잖아. 주어 나오고, 자, 비동사 나오고, PP잖아. 왜 여기서 PP야? 얘하고 얘의 관계가 수동 관계라는 얘기잖아. 이 interested하고 수동 관계라는 얘기잖아. 얘는 B는 당연히 어떻게 해? 얘는 연결동사밖에 안 되고. 그럼 누굴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이 명사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라고. 이 명사가 지금 스스로 스스로 누구에게 흥미 또는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지. 맞으냐? 음악이 스스로 관심을 가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 쓴 거야 지금? PP를 쓴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수동태에서 지금 이렇게 전사를 썼잖아요. 이 전사, 그죠? 이 전사는 뭘 나타낸다고? 원인을 나타낸다고. 원인.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독해 지문에서도 수동태 뒤에 전사 뒤에 있는 이 명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얘 원래 주어였으니까요. 얘 원래 뭐였어요? 원래 주어였다고. 아니, 주어가 제일 중요한 정보잖아. 알겠지? 그런 느낌으로 가져갈게요. 자, 그래서 감정도 이건 읽어보세요. 감정동사, 삼위타동사다. 읽어보세요. 전부 죄다 타동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박스에 있는 것을 밑에처럼 be interested in이나 be tired of나 be bored with나 be satisfied with나 be tired with 그 다음에 지치다. 그 다음에 surprise, amazed, astonish, frightened at 그 다음에 pleasant, amused at 전부 다 어떻게 하나 수동태 뒤에 전사 꼭 기억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영어가 interest 이거 말도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맞습니까? 영어가 어떻게 한다? 영어가 나를 어떻게 한다? 재밌게 한다. 이건 가능한 표현이 되겠죠.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I'm interested in English입니다. 그죠? 자, 밑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습니까?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A trip to Italy is very exciting, excited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밑에 오른쪽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A trip to Italy is very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핵심은 뭐예요? 이거예요. 뭐가 핵심이냐면 a trip이잖아요, trip. 이 명사죠. 그리고 뒤에 있는 to Italy 빼버리고 is 나왔죠. very 빼버리고 exciting이냐 아니면 excited냐라고 고민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중심으로 보라고? 아까 그랬잖아. 명사가 스스로 하면 ing, 명사 스스로 하면 능동 ing죠. 하지 않으면 수동 pp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때 이 명사 자체가, 이 여행 자체가 어떻게 한다? exciting 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ing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It was an excited experience. 얘도 마찬가지인데, 자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ing나 pp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항상 뭐 중심으로 한다고? 이게 타동사의 ing고 타동사의 pp형인 거야. 알겠습니까? 즉 분사로 이게 지금 결국은 뭐예요? 사실상 분사죠, 분사.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라고?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 중심을 생각하라고? 이 명사 중심을 생각하라고. 그럼 여기서 경험이잖아요, experience. 자, experience 자체가 어떻게 한다? exciting 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exciting이죠. 3번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어떻게 하나 전문가들이 동의했습니다. There has never been 썼습니다. 그죠? 절대 본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exciting한 일련의 발전들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뒤에 있는 series를 꾸며주고 있죠. 맞습니까? 이때도 어떻게 이 자체가 어떻게 한다? 되게 exciting한 거니까 exciting이 되겠습니다. 근데 4번 볼게요. 주어가 지금 누구예요? 사람이죠. 맞습니까? 사람인데 사람이 스스로 기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이 기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쁜 거잖아. 맞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기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pleased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mbarrassing하고 embarrassed도 어떻게 한다? 여기다 incident 꾸며주는데 사건 자체가 좀 당혹스럽잖아요. 그죠? 얘도 embarrassing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게 되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개념이 뭐라고? 타동사라고, 자동사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쉽게 말해서 위에다가 적어 놓을까요? 절대 타동사라고, 그냥 일단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여러분, 되게 타동사로 많이 쓰이죠? 자, 선생님 보세요. 타동사를 쓰이는데, 그러면 타동사를 쓰이게 되면 어떻게 써야 돼요? 얘는 거의 다 절대적인 타동사 쓰기 때문에 뒤로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쓰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전치사 쓰면 안 돼요. 전치사 쓰면 안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전치사가 올 수 없는 3형식 완전 타동사입니다. 괜찮아요? 자, 이거 기억할게요. 그래서 discuss, mention, enter, marry, attend, reach, address, resemble, approach, greet, obey, answer, shoot 이런 동사를 뒤로는 목적어는 쓸 수 있어도 전치사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 자, 보면 볼게요. 동사형과 명사형 형태가 동일한 단어 있죠. 미주 쳐봐요. approach, answer, address 났습니다. 그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보셔야 됩니다. 뭘 보여야 되냐면, 방금, 지금, 예를 들어, approach 같은 거 볼게요. 자, approach나, 여기서 하나 또 추가하면, effect도 추가할게요. effect도 추가할게요. 자, 보세요. 이런 단어 특징이 뭐냐면, 자, approach, 그 다음에 answers, address, effect까지 추가할게요. 이런 단어는 뭐냐면, 동사형하고 명사형하고요. 동사형이 서로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뭘로 따지셔야 돼요? 위치로 따져야 돼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동사로 쓰였으면, 이 친구들이 뭘 쓰였다? 동사로 쓰였다? 그러면 뒤로 어떻게 한다? 전치사 쓰면 안 돼요. 그냥 목적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동사들이 만약에 명사로 쓰였다. 그러면 전치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볼게요. 첫 번째 보면 she approached to the bank first loan이죠. 이때는 동사 자리잖아. 맞습니까? 동사 자리니까 전치사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때는 to를 지워야 됩니다.
두 번째, few writers approach 났습니다. 모든 작가들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접근하지 못하죠. 이때도 approach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목적어 전체 쓰면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to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여기서 approach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approach 품사는 뭐예요? 앞에 뭐가 있어요? different라는 형용사가 different가 형용사가 명사인 approach를 어떻게 한다? 꾸며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명사 자리네요. 그럼 뒤로 to가 오죠. 맞습니까? 전사 to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거 보면 거의 어떻게 한다? 여기도 지금 명사죠. 그죠? 더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프로치로 끝났으니까 어프로치 품사는 명사잖아. 일대 말씀을 쓴다고? 더를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로 끝나지 말고 다시 앞 페이지로 넘겨오면 여기서 지금 이거 분명 뒤에서 한번 썼던 것 같은데 안 썼나? 이거 내가 뺐나? 쓴 적이 없을 텐데. 자, 선생님 보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좀 정리 좀 할게요. 어떤 거 정리 좀 할 거냐면 그 앞 페이지 보게 되면 49페이지 보게 되면 자동사랑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이잖아요. 그죠? 그 밑에 원팩 키워드 있잖아요. 맞습니까? 원팩 키워드에 누굴 볼 거냐면 여기 두 가지 예외 있음이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엔터하고 어텐드 있죠. 이거 좀 기억할게요. 자, 선생님 보세요. 엔터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즉 타동사를 쓰게 되면 into를 안 씁니다. 뭐야 이거? 이때는 into를 안 씁니다. 안 씁니다. 근데 엔터가 그게 아니라 엔터가 자동사를 쓰게 되면 이때는 into를 씁니다. 이때 into를 쓰는데요. 얘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뜻일 때는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엔터가 만약에 자동사를 쓰게 돼서 뒤에 into가 붙어버리면 그때 때는 일 또는 대화를 일 또는 대화를 시작하다가 되는 거예요. 일 또는 대화를 어떻게 한다? 시작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into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ttend 잠깐 볼게요. attend가 보통 어디에 참석하다거든요. 타동사죠. 이럴 때는 to를 쓰지 않습니다. 이때 안 쓰거든요. 이때 뜻이 뭐냐면 어디에 참석하다. 이럴 때는 to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attend 쓰고 난 다음에 to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to를 썼다는 건 얘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어디에 집중하다요. 약간 listen to의 느낌하고 비슷하죠. 어디에 집중하다, 뭐 귀 기울이다 이런 느낌이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attend on이라고 있습니다. 이때도 정형사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 누구누구를 돌보다가 되는 거예요. 그 동의어가 look after 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take care of 되는 겁니다. take care of. 요거 좀 조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페이지 넘겨서 삼형식으로만 쓰이는 타동사 있죠. 절대 사형식을 쓰지 않습니다. say, explain, suggest, introduce, announce, confess 같은 것은 사형식 동사가 아니고 밑줄, 몇 형식 동사인 삼육 동사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무조건 뒤에 목적어 하나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 뭐냐면 앞에서 잠깐 한 것 같은데
삼형식 지금 예를 들어 explain 볼게요. 예를 들어 explain 같은 거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어떤 거? explain은 잘 써보세요. 그냥 목적어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만약에 명사 나오고 난 다음에 명사. 그럼 얘가 목적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럼 바로 목적어가 와도 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부사구가 오고 난 다음에 목적어가 와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 기억할게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문은 뭐야? I will explain it. 그 다음에 요거 괜찮죠? 그 다음에 she explained 였습니다. what to do. what to do 밑줄 칠게요. 이때 what to do. 위에 it 밑줄 치고 이 what to do 밑줄.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explain 대절 전체 밑줄. 이게 전부 다 뭐라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처럼 she explained to them. 이죠? 이게 전사 플러스 명사 오고 what to do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기억할게요. 그죠? 왜 들어오지? 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그 단어 중에 이 단어 기억할게요. suggest 기억할게요. 자, 이 단어 기억할게요. suggest입니다. 그죠? 자, suggest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할게요. 얘가 첫 번째 삼형식으로만 씁니다. 두 번째 ing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즉 투부정사는 안 돼요. 안 돼. 세 번째 대절이 나오는데 주어 should 동사원이 나옵니다. 이때 should 말 수 있냐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 기억할게요. 그죠? 자, 그래서 I suggest going to my 왔습니다. 커죠. 맞습니까? 이렇게 ing 내가 to go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my doctor suggest 이거 틀렸어요. My doctors suggested me that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 삼형식이잖아. 그러니까 me that 이렇게 사형식으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me that절. 그래서 지금 my doctors suggested to me that절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다시 붙여보면 he suggested to me 됐죠. 괜찮죠? 그러니까 밑에처럼 CF 문장 봐봐요. He suggested me what we should go to the movie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니? 무조건 뭐라고? 몇 형식이라고? suggest는 3형식이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he introduced me. 이것도 3형식이고, 밑에 것도 3형식이죠. 여러분, confess 어렵습니다. confess가 이게 자백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3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타동사의 확장 부분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자동사의 확장 부분 봤죠? 타동사에도 확장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이런 묘한 생각을 한번 하면 좋은데, 다시 아까 우리 보세요. 타동사의 확장, 자동사의 확장, 확장이 뭐냐? 쌤 보세요. 자동사만으로 어떻게 한다? 중요한 건 뒤에 목적을 데리고 다니고 싶은 거야. 그럼 누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전치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뭐야? 자동사가 확장된 거예요. 맞습니까? 타동사로,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 타동사 배우고 있잖아. 이 타동사도 잠깐 보면 범위가 타동사만으로 뒤에 목적어 취하는데 의미가 끝마쳐줘야 되잖아. 그지? 근데 안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원래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오면 의미가 맞춰줘야 돼, 안 맞춰줘야 돼? 의미가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어떤 거? I loved you. 이렇게 되면 여기서 끝난 거잖아. 그지?
근데 어떤 동사들 보면 이제 한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왔는데 의미가 안 맞춰져서 누구까지? 전사까지 와야지 의미가 맞춰지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자, 선생님 봐봐. 이런 거. I provide them. 자, 생각해봐. 원래는 provide 뜻이 뭐니, 얘들아? 무엇을 제공하다잖아. 그지? 그럼 나는 그들에게 제공했다. 문장 끝나야 되잖아. 그지? 근데 해석이 돼, 안 돼? 안 되네. 맞습니까? 예. With water. 그죠? 이렇게 하면 문장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럼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자, 잘 봐봐. 얘는 여기까지가 타동사야. 근데 얘는 어디 간다?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타동사라고. 알겠지? 이거 수고로 알게 되면 슬퍼. provide them, A with B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타동사 목적까지가 안 돼서 누가 전세까지 확장을 이루어줘야 된다고.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타동사는, 자, 이렇게 정리할게. 얘도. 특징이 뭔지 알아? 전부 다 뭐라고? 목적을 데리고 다닌다고. 전부 다 뭘 데리고 다닌다고? 마지막에 목적을 데리고 다닌다고. 그러면 권영민 선생님은 영어의 타동사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알겠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타동사는 총 3가지예요. 그냥 완전 I love you처럼, 이것도 예문 써볼게요. We left at him. 이것처럼. 그럼 여기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친 부분까지가 뭐라고? 타동사의 범위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뭐 나와요, 여러분? 자동사 다음에 어떤 전사를 써야 되냐? 저 타동사에 어울리는 전사가 뭔지가 짝이 시험. 개나 소나 어떤 전사 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거 지금 여기서부터 배울 겁니다. 알겠죠? 잠깐만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게요. 이거 조금 무거운 부분이어가지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4번에 보면, 51페이지 4번에 동사, 목적어, 전사죠. 동사 중 일부 동사는 동사 목적어까지만으로, 까지 쓰는 것만으로 의미 전달되지 않아 꼭 전치사가 동반되어야만 그 의미가 전달되는 동사들이 있다. 이 문법상의 핵심은 전치사가 동사의 뜻을 결정한다는 것과 동사와 짝이 잘 맞는 전사를 알아야 하고, 수동태로 전환할 경우 이 전사를 꼭 밀주시켜. 수동태로 전환할 경우에 전치사를 꼭 써야 된다. 자, 그래서 동사 A, 전사 B죠. 그래서 올바른 능동태 형태와 그 다음에 수동태 형태, 그리고 동사와 짝이 잘 맞는 전사 암기. 그죠? 자, 보면 동사 A, 전사 B 형태에서 목적어가 있으므로 능동, 목적어가 없으면 뭐 쓴다. A가 없으면 수동태. 자, 중요한 것은 동사는 바뀌지만, 동사는 뭘로 바뀌어요? 수동태로 바뀌죠. 근데 전사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동사는 막 바뀔 수 있어요. 뭐, provide, 주다니까 쭈쭈 바뀌지만 이 전사 뜻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페이지 넘겨서 보면 동사의 전사 B 형태. 위 수거에서 동사는 3명씩 완전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보시면 돼요.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오른쪽 가서 양가로 4번 볼게요. 자주 출제되는 타동사 목적어 전사 형태의 표현입니다. 괜찮아요? 53페이지 보면, 자, 선생님 보세요. 여기서는 누구 써야 돼요? 자, 첫 번째 나올 건 뭐다? 동사, 자, 선생님 보세요. 동사 A, B의 형태를 쓴단 말이야. 근데 이 동사는 되게 예시가 많단 말이야. 그렇지만 전사는 어떻게 한다? 오브 하나로 그냥 딱 고정이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누가 있냐면 deprive, rob, lead, release, is, clear, free. A, O, B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전사 오브는 어떤 뜻을 가지냐면 off에서 어떻게 한다? F가 탈락된 게 오브라고 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리의 느낌을 가져요. 누가? 전사 오브가. 분리를 조금 확장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전체하고 어떻게 한다?
부분을 나눌 수도 있죠. 분리로서 무언가 하나를. 아니면 어떻게 한다? 제거, 분리 자체가 제거 또는 어떻게 한다? 박탈의 느낌과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전체에서 부분은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이 구체적인 어떻게 한다? 대상을 이룹니다. 대상. 다시 오브는 어떻게 하고? 분리. 원래 하나 있던 것을 나누면 전체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란 것은 구체적인 대상. 그리고 어떻게 한다? 분리자 기본적 개념 자체가 뭐라고? 제거, 박탈. 그러면 여기 있는 동사는 어떤 동사들이라? 대부분 다 제거, 박탈 뜻을 가진 동사들은 오브랑 쓸 수밖에 없는 거라고. from이 안 되고, with가 안 되고, who가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deprive A of B, rob A of B, read A of B, 그 다음에 뭐 이게 쭉쭉 나오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여기서 여러분께서 뭐 많이 본 것 중에 하나 보여주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자, 요거 있잖아요. read. read A of B잖아요. 요거 수동태로 쓰게 되면 be read of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보통 요 B를 잘 쓰지 않고 뭘 쓰냐면 get을 써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수고로 말고 여기있죠. get rid of. 맞습니까? 무엇을 제거하다. 쓰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그럼 이때 of의 뜻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게 편하냐면, of의 뜻 중에, 자, 이게 분리의 뜻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의미가 확장이 되면, of가 어떤 뜻이냐면, 특히, 지금처럼 deprive A, O, B 형태가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특히 제거 박탈일 때 of는 어떤 뜻을 가지냐면, have의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have의 느낌이라고. 그래서 가진, 또는 뭐뭐에게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게 예쁜 해석이 나와요. 가진 뭐뭐에게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이 오브를 의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쌤 해석하는 거 잘 봐. should는 당연히니까 우리는 당연히 빼앗아야 됩니다. 범죄자에게서. 괜찮아요? 여기서 자유를 하셔도 되고 범죄자가 가진 자유를. 괜찮아요? 범죄자가 가진 자유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they robbed him 났습니다. of the money죠. 자, 그들은 빼앗았습니다. 그에게서 돈을 하셔도 되고 그들은 빼앗았습니다. 그가 가진 돈을 하셔도 됩니다. 괜찮니? 자,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문장 어떻게 해야 돼요? house는 뭔가 가진가 어떻게 에게서보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겠죠. 그녀는 집에 있는 괜찮아요? 집에 있는 먼지를 어떻게 한다? 제거했다.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꼭 제거하다 안 하셔도 되죠. 뭐 한 거요? 청소했다 이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is medicine 이 약은 어떻게 한다? 이거 되게 예쁘네. live you of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가 가진 괜찮아요? 자, 이 약은 완화시켜 줍니다. 당신이 가진 고통을 괜찮아요? 특히 제거 박탈의 의미일 때 어떻게 쓴다고요? of를 가진 있는 에게서 정도로 해석하면 되게 예쁜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동사들은 누구만 쓴다고요? of만 필요한 겁니다. 다른 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녀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가 어떻게 한다? 해명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녀에게 어떻게 한다? 그녀가 어떻게 한다? was cleared, 명확해졌습니다. 모든 혐의에서 명확해진 겁니다. 괜찮아요? 그녀에게 제기된. 자, 그 다음에 rob과 steal 구분하기 있죠? 요건 앞에서 했으니까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죠? 안 하고 밑에 거 한번 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동사 A of인데, 이때는 제거 박탈이 아니라, 자, 이겁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제거 박탈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구체적인 대상을 알려주는 겁니다. of가. 알겠어요? A에게서 B를 알려준다. 괜찮아요? 자, A에게 구체적인 대상. 자, 볼게요. 그래서 remind, convince, inform, accuse, 그 다음에 assures, warn, notify, AOB. 그 장면은 나에게서 나의 좋았던 시절을 생각나게 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whenever.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꿔줄 수 있네요. 내가 그녀를 볼 때마다 she reminded me. 그죠? 나에게서 나의 어떻게 한다? 뭐, 시스터가 생각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she convinced us. 그녀는 어떻게 한다? 우리를 설득시켰습니다. of는 동그라미 칠게요. 뭐뭐에 관하여. of에서 어떻게 한다? 뭐뭐에, 우리에게서 그 실수를 설득시켰다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뭐에게서 뭐뭐에 관하여. 자, 여기서 이 convince라는 단어 볼게요.
컨빈스는 확신시키다 보다 뭐뭐를 어떻게 한다? 설득하다. 설득시키다. 설득시키다 플러스 뭐냐면 얘는 결과가 있어요. 확신에 대한 결과가 있다고. 맞습니까? 근데 persuade는 설득은 있는데 이게 확신까지는 가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회사는 어떻게 한다? informed the people.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사람들에게 뭘 알려줬다? 새로운 뉴스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from인데요. 그죠? 자, from 볼게요. 동사 A from B죠. 맞습니까? A와 B를 어떻게 한다? 구분하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동사 A from B잖아요. 이거 잘 봐봐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from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A하고 B를 어떻게 하냐면 멀어지게 A와 B를 서로 어떻게 하냐 벌리는 작용을 해요. 있습니까? A와 B를 어떻게 한다? 벌리는 작용. 그러니까 첫 번째 칙이 뭐냐면 구별하다. 구별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 A와 B가 멀어지는 게 쭉 하고 확장돼 버린다고. 맞습니까? 더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멀어지니까 뭐가 되냐면 뒤에 나와있죠. 뭔가를 멀어진다는 건 하게 하는 것보다 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다, 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랑 그러냐면 금지하다, 막다, 방해하다의 뜻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4-3번에 보게 되면 tell A from B, know A from B, mark off A from B, distinguish A from B, separate A from B. 어떻게 한다? A와 B를 구별하다. 벌리는 작용입니다. from. 생각해봐요. I'm from 포항이에요. 지금 나랑 포항이랑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잖아요. 내가 포항 출신이라고 말한 건 현재 내가 포항에 있다, 없다? 포항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I can tell him from his brother. 나는 어떻게 한다? 그와 그 형을 구분할 수 없다. tell A from B. 이때 from 뭐라고? 구별하는 느낌이라고, 그지?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4번에 동사의 from ing잖아요. 그죠? 목적어 from. keep, stop, prevent, prohibit. 그 다음에 deter, hinders, dissuade, 그 다음에 discourage, disable. 그 다음에 A from B입니다. 그죠? 못하게 하다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 팁 하나 알려줄게요. 팁 하나. 어떤 팁을 하나 알려줄 거냐면, 보세요. 동사 쓰고 난 다음에, 목적어 쓰고 난 다음에 from ing가 나오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전부 다. 나오면, 이게 동사 원형에다가 ing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목적어가 동사 원형에, not,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가 뭐 쓴다고? not. 됐습니까? 그럼 해석이 깔끔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해석 잠깐 볼게요. I'm not keeping you from your work죠. 맞습니까? 내가 너의 일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해.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stop, 멈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뭐 한다? 자살하지 못하게. 괜찮아요? From not committing suicide. 뭐라고? 자살하지 못하게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요 예문은 다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